네, 첫 번째 강연은 특수 목적용 ESS 산업과 기술 동향, 특히 선박용 ESS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영식 팀장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니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선박용 ESS 시장 변동 및 기술 진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배터리 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 셀과 배터리 시스템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셀은 에너지 밀도, 출력, 수명을 좌우하고 있고, 배터리 시스템은 이러한 셀을 특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안정성, 신뢰성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세 개의 성능은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팩 시스템 기술 진보 방향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총 4가지 방향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라고 해서 뭐 리튬 황 또는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한 분야가 있고, 두 번째 분야는 이제 하이 에너지 덴시티라고 해서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이제 EV 자동차나 전력용 ESS가 이 부분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력용 ESS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이 파워라고 해서 이제 높은 에너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팩 분야, 총 4가지 분야가 가장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선박용 ESS 시스템을 한 2020년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그때 시장은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 고출력 시장의 선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출력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출력과 그다음에 높은 출력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년 이후로 완전히 시장이 좀 바뀐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선박에서도 엔진을 빼고 이제 배터리로만 이제 가기를 원하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 선박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하고 또는 수소 연료 전지화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작고 가벼운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선박용 ESS 사업입니다. 기존의 이제 ESS 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ESS 시장,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IT랑 이제 조그마한 소형 전지차 시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제 특수 목적용 시장으로서 선박용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소개신 것처럼 저희가 선박용도 하지만 2016년부터 이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이온 배터리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 체계 개발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유해인용까지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안정성 이 특수 목적용에 맞게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입니다.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개의 제품군은 다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보시는 2번은 이제 실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스탠다드형으로 이제 EC 출력까지 가져가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가져가는 이제 배터리고요. 저희가 이제 25년까지 총 2개의 라인업을 더 가져갈 예정인데요.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에너지로서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안에 약 한 3.8 메가와트 아워를 정도 넣을 수 있는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의 팩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특수한 또 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그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EC지만 30까지 올릴 수 있는 배터리 팩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보시면 4번에 이제 LTO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리튬 이온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펠이나 이제 여객선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리튬 이온보다는 이제 LTO 배터리로서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세이프티 레벨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뒤에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레벨 1과 레벨 3까지 이제 레벨 단계를 나누었는데 레벨 1은 이제 성급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성능이라면 레벨 3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로드맵을 갈 때 이 모든 제품군들이 다 레벨 3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 이온 전지 화재 현황 및 원인입니다. 선박용 ESS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그다음에 안정성입니다. 근데 가격 같은 부분은 시장이 점점 커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 어차피 시장에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을 되고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화재 안전성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화재로 인해서 리튬이온 기반 완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선박 도입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 모듈의 경우에는 이제 셀 하나가 발생되면 주변에 있는 배터리가 전부 다 전소가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화재의 원인 및 전이 원인입니다. 리튬이온 전지 시스템의 화재의 원인 전이는 총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재의 원인은 이제 화재의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요. 타야 될 발화점, 그다음에 연료, 산소 이 3가지가 있으면 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리튬이온 전지나 셀은 이 모든 3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화점의 원인을 보면 이 발화점은 절연 파괴나 단락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전기 온도 이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외부 화재, 셀 내부 단락에 의해서 이러한 발화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안에 있는 전해액이라는 이제 전해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기성 연매로 이제 불과 만나면 계속적으로 타는 연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소는 사실은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타면서 계속적으로 산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리튬 이온의 셀이나 팩은 다 이러한 화재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셀 열폭주 및 화재 전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팩 안에 있는 셀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셀 안에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분리막들이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셀 내부 단락에 대한 면적이 커지고 결국 셀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음은 국내 전력용 ESS 화재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수함용 ESS 배터리 팩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사청이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사례 결과는 고전압 및 다병렬 시스템에서 가장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건은 충전 후 휴지 상태에서 가장 ESS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따져보면 사실 고전압일 때 사고 확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화재 강도가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고전압에 의한 절연 파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먼지, 수분, 접지 노이즈 및 서지에 의한 절연 파괴 단락 리스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병렬일수록 사실 높은 단락 전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렉이 내부 단락 시에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렉에서도 과도한 단락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한 셀에서 충분한 이러한 원인들을 한 셀에서 충분한 단락에 대한 강도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모든 원인은 대부분 패키징 설계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팩에서 절연 강화, 절연 감시, 그다음에 단락 보호 협조, 화재 감지, 폭발 방지, 화재에 대한 모든 솔루션들을 구비를 해야지 ESS의 화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에 대한 원인들을 선박용 ESS의 안정성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총 4가지를 저희는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 예방, 그다음에 화재 감지, 화재 구속, 화재 진압, 이 4가지에 대한 요소들을 확실하게 팩 안에 설계가 녹여져 있어야지 화재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설계를 한 거는 이제 2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했었던 이제 공랭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재가 내고 셀에서 이제 이상 감지가 발생을 되면 셀에서 이제 오프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이러한 오프가스를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는 이제 오프가스 센서를 설치를 해서 셀 내부에 단락이 발생하거나 이상 사항이 발생되면 이러한 오프가스 감지를 통해서 셀의 이상 여부를 즉각 판단을 해서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화가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폭발 방지를 위한 내부 폭압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내부에 압이 차더라도 이러한 폭압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폭압 장치를 설치를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가 나더라도 이러한 화재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압축 공기포를 소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화재가 난 셀에 직접적으로 주술을 하여서 화재를 예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설계만으로 충분히 저희는 화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박에 실제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피가 커진다거나 좀 부가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재 안정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설치에 대한 유용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객들에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정성과 냉각 효율, 출력, 수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압도적인 성능 구현이 가능한지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절연유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냈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미래 기술인 전고체 이상의 좀 안정성이 확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연 액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총 4가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절연유 액침으로 손쉬운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과 셀 사이에 이제 충방전을 하게 되면 온도 편차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라는 특징상 가장 안 좋은 셀의 기준으로 성능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도 편차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절연유를 채움으로써 이제 모든 셀들이 사실은 이제 공랭식과 순행식에 비해서 굉장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절연 내압입니다. 공랭식과 순행식은 이제 셀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대비 사실은 절연유는 절연 내압이 약 한 3.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같은 거리 내에서 사실 절연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부에선 뭐 노이즈나 서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같은 이 셀 간의 이각 관계가 있더라도 사실은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셀이 절연유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기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에 내부 단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폭발이 일어나도 또한 저희 팩 내에 폭압 장치를 설계해서 내부의 압이 차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설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 절연유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절연유 특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선박에 설치할 때는 각각 선박의 이제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 형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마다 설치 환경이 다르고 설치 공간과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러 형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연유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공냉과 이제 순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공냉 방식, 순냉 방식에 대비해서 절연유 액침 방식은 직접적인 냉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클 뿐더러, 그다음에 공냉과 순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냉은 팬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순냉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펌프나 칠러,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절연유 액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 셀을 액침시키는 거기 때문에 냉각 장치가 불필요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연 내압도 공기보다 약 한 3.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존의 공냉과 순냉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 소화 부분입니다. 화재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냉이나 순냉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세대에 설치했었던 것처럼 외부에 이제 화재 소화를 위한 장치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절연유 액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는 화재 소화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유리한 부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총 포함해서 이제 선박에 운영할 때는 오펙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공냉이나 순냉 같은 경우는 이런 냉각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옥시너리 파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펙스 측면, 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연유 액침의 기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능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요소 기술로는 선박용 배터리 표준 모델 개발입니다. 기존 냉각 방식에 의해서 셀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해서 수명 및 성능에 악영향을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냉각 방식인 절연 액침을 통해서 자연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높은 냉각 효율 및 셀 온도 편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연 액침형 배터리 패키징 기술입니다. 쉽게 보면 그냥 있는 팩에 절연유만 부으면 이게 액침 냉각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맞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성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절연유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할 때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반응성 문제로 패키징이 이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또 함친 상태에서 성능을 보장받는 안전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도가 또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절연형 액침용으로 배터리 패키징 기술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화재 원천 차단 기술 및 안전 제어 기술 고도화입니다. 정기적인 노이즈, 먼지, 수분 등으로 인해서 절연 파괴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존에는 화재 발생 후 검출 및 화재 발생 자체를 원칙적으로 사실은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액침형 배터리를 통해서 화재 원천 차단이 가능하고, 외부 산소 차단으로 이제 불안전 연소를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질식 소화 및 직접 냉각으로 즉시 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지 보수성 개선 및 운용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냉식과 순냉식은 부가 장치로 인해서 이제 전력 소요니, 그다음에 유지 보수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액침형으로는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온도 편차 감소로 사용 수명이 증가가 되는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침형 배터리를 통해서 화재 예방적인 측면, 그다음에 화재 구속, 폭발 방지 및 화재 구속이 되는 측면, 화재 소화까지 되는 측면을 모두 다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음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인 것 같아서 좀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7번 셀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총 7개의 셀을 터뜨린 겁니다. 보통은 하나의 셀만 터뜨려서 하나의 셀이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주변에 있는 셀을 터뜨려서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셀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모사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액침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셀을 터트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사실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변에 있는 3개 셀이 터진 상태이고요. 나머지 계속적으로 화재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기가 새어 나오지만 실제 제품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다 새어 나오지 않게 밀폐를 시켰고, 저 연기는 이제 저희가 설치한 특수 유도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도록 실제 제품화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 셀이 다 터뜨렸을 때도 가운데에 있는 7번 셀이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고요. 실제로 다 꺼내서 확인했을 때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3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배터리는 레벨 3의 안전성의 레벨 3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만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배터리를 이용해서 선박에서 그럼 어떠한 장점을 갖고 가냐라는 게 저희 쪽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선박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실이 방폭 구역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폭발을 배터리 실이 괜찮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선박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관을 통해서 이러한 유독가스나 가스 폭압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방폭 구역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성급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기 설계까지 완료를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듈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선박에 설치를 하더라도 어느 선박의 유형에 맞춰 설치를 할 수 있고, 또한 부가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쉬운 설치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산업 재산권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및 해외 특허를 총 4건을 출원을 하였고,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진행 및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성급을 이제 성급 인증인데요. 저희는 국내 인증, 해외 인증,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선박 인증까지 저희가 이제 다 획득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실적입니다. 화재 안전성 관련해서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선박용뿐만 아니라 ESS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수평 전개 및 관련 산업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 레코드 확보에 필요한 언론 보도 및 양해각서 사업화 등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회 이모빌리티 혁신상을 또 수상한 또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개발한 액침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은 차별화된 냉각 기술, 셀 온도 편차 감소 기술, 그다음에 절연 성능 강화를 통한 화재 예방 기술, 그다음에 열폭주 방지, 성능 저하, 설치 유지 보수성에 대한 편의성들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박용 ESS의 사업에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잠수함용 대용량 2차 전지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핵심 기술 및 정부 R&D 과제를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화재 원천 차단이 가능한 선박용 고안정성 액침형 배터리 및 시스템 개발로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초격제 기술 선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완료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성공으로 이제 수입 대체 및 국내 잠식 위기 극복 및 중장기적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증대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부산시와 또는 여기 계신 지자체 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사업 관계를 넓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ESS 사업이 좀 더 신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영실 팀장님께서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